세계 7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인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의 약 94.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국입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에너지 공급 중단이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많은 국가가 에너지 다각화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은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고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원자력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은 1978년 고리 1호기 운전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주력 전원으로 성장했고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한때 국내 전력 수요의 30% 이상을 책임지기도 했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은 한국형 모델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해체 기술과 사용 후 해결료 처분 기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정성이 입증된 사용 후 해결료의 관리 및 처분 문제는 원자력 발전의 기술 자립도를 100% 완성하는 중요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한 후 인출된 해결료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에 비유해 볼게요. 커피 원두는 사용되기 전 핵연료, 원두를 통해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 모든 과정을 거친 뒤 남는 커피 찌꺼기는 사용 후 해결료로 볼 수 있겠네요. 원자로 안에서 사용한 해결료, 즉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을 마친 사용 후 해결료는 외형상 변화는 없지만 무수히 많은 핵종이 생성되어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에 포함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보다 농도가 매우 높아요.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방사선을 내보내면서 방사선을 내지 않는 원소로 서서히 변화하는데요.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4년에서 5년, 길게는 플루토늄처럼 10만 년에 달하기도 합니다. 즉, 사용 후 해결료가 안전해지는 데는 최대 10만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높은 열과 강한 방사능을 오랫동안 배출하기 때문에 다 쓰고 나면 바로 처분하지 않고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해요. 사용 후 해결료는 원전 경납 건물 내 대형 수조에 넣어 수년간 방사능을 차폐하고 전원 공급을 통해 강제 순환 냉각하는 습식 저장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조의 물이 열을 식혀주고 강한 방사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를 습식 저장이라고 해요. 습식 저장조에서 일정 기간 저장하여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면 건조시켜 지상에 보관하는 방법을 건식 저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약 25cm 두께의 금속 또는 콘크리트 용기에 넣어 방사선을 차폐하고 전기가 필요 없는 무동력 자연대류로 냉각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방사능과 열이 남아있는데 공기 중에 나와도 안전한 걸까? 방사선이 공기를 통해 퍼지지는 않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33개국의 3분의 2인 22개국이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해 안전성이 입증됐어요. 나머지 11개국은 건식 저장 시설의 설치를 검토 중이거나 습식 저장 시설을 증설하고 있어요. 이후 원전 외부로 운반된 사용 후 해결료는 일정 기간 중간 저장 단계를 거친 후 지하 500m와 1000m 사이에서 영구 처분됩니다. 주요 원전 운영국들은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핀란드와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등은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이에요. 먼저 핀란드는 202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패장 운영에 나설 예정. 핀란드의 방패장 건설 추진은 1983년부터 시작됐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지 선정부터 지역주민 공청회, 연구 등을 거쳐 2021년 처분시설 운영 허가 신청을 해 2025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입니다. 스웨덴은 1992년에 처분 부지 선정 및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는 부지 선정과 건설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결과 2035년 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은 방패장을 동북부 비르에 짓기 위해 지난 1월 정부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정부 승인을 받게 되면 프랑스는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방패장을 짓는 나라가 된다고 하네요. 비르 방패장은 2025년 건설을 시작해 2035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주요 원전국에 비해 늦게 방패장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12년 안에 모든 조율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영구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심층 처분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오랜 기간 진행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 스위스는 방사성 폐기물 전담기관인 나그라를 통해 2022년 9월 12일 14년에 걸친 부지 선정 과정 끝에 북부 레게렌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연방정부의 최종 결정 및 의회 승인을 거쳐 2031년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나그라는 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하기까지 앞으로 30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영구 처분시설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원전 운전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 후 해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어요. 문제는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직전 상태라는 것.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사용 후 해결료 발생량 및 포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순으로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저장률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등으로 기록됐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사용 후 해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분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원전 운영 초기인 1983년부터 사용 후 해결료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어요. 이러한 노력에 따라 방사능이 약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2014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죠. 그러나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건설은 주요 원전 운영국과 달리 첫 발조차 떼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7년이 지나면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할 시설 일부는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영구 처분 시설 건설의 전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서로의 견해차가 큰 탓에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예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사용 후 해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 상정된 후 9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원전 내 저장시설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용량 문제 등과 관련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영구 처분 시설을 짓는 데에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신속히 입법돼야 일부 원전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고준위 방패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도 변하고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이 정쟁으로 얽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에 최선의 가용 가능한 에너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지 않으려면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 시설 문제는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로 비유돼요. 원전을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가 배출되는데 많은 국가가 영구 처분 시설 없이 원전 내 저장 시설에 보관해왔기 때문이죠. 이 시설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많은 국가가 영구 처분 시설 건설을 서두르고 있어요.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은 논리와 진영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미래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스튜디오였습니다.